예, 안녕하십니까.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옆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걸 쭉 들었고요. 이제 제가 네, 궁금한 것도 몇 가지 여쭤보고, 좀 아까 네, 말씀하신 질문사항에 답을 좀 드릴게요. 네, 일단 본인께서는 혹시 뭐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전과 같은 거는 없으신 거죠? 네, 전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4,300만 원에 대해서 네, 그러면 혹시 그 입금 전달 이런 역할을 하실 때 네. 본인 명의의 통장도 혹시 사용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무통장 입금하는 것만 하셨고 네, 누군가가 현금을 뭐 사기를 해가지고 가지고 오면 그 또 다른 점조직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피해자한테 직접 그 피해 금원을 받으신 건가요? 근데 피해자한테 네. 제가 가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하셨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이제 현행범 체포가 되셨는데, 현행범 체포 되시고 나서는 이제 뭐 일정 시간 내에 유치장에 계시면서 조사도 좀 받으셨을 텐데, 그 이후에는 특별한 뭐 영장실질심사나 이런 거 없이 바로 이제 풀려나신 건가요? 일단 그날 유치장도 안 네. 가고 그분들도 이제 제 편이 가지고 네. 제가 억울하다고 느꼈는지 그냥 한 네. 3시간 정도 조사받고 일단 3시간 그날 바로 조사하시고. 나왔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그 중간에 아까 말씀하신 그 채권 추심 업체 뭐 이런 담당자라는 사람하고는 연락을 하는 거는 아까 이제 텔레그램으로 했다고 하셨는데 그 텔레그램 이외에 그 사람하고 연락한 방법은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처음에 했을 때는 그쪽 전화번호 한 070 번호로 통화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전화해서 이제 처음에 문의하고 이제 네. 카톡으로 좀 주고받다가 음. 이제 나중에 이제 업무 같은 경우는 텔레그램으로 이제 이제 내려간 데서 그때부터 텔레그램으로 했고요. 일단 네. 어느 정도 내용은 제가 혹시 네. 다른 이제 채권 추심 업무다 보니까 이제 네. 그것도 불법 이제 예를 들어 뭐지 불법 대출이나 이런 걸로 혹시라도 제가 이제 피해볼까 할까 제가 캐치한 거 몇 개는 있었거든요. 그거 말고는 뭐 다른 건 없었습니다. 내용은. 그래요. 그다음에 그 수사관이 그러면 본인이 체포된 이후에 그 사람하고 연락한 방법이나 이런 자료와 관련해서도 본인한테 좀 요청한 것도 있었나요? 아니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러면 네, 제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 궁금해하신 것들에 대해서 본인의 네, 이제 뭐 처벌 수위라든지 뭐 처벌을 낮추기 위해 반성문 같은 게 도움이 될지 뭐 향후 예상되는 뭐 처벌의 수위라 이런 걸 여쭤보셨거든요. 네, 제가 이제 순서대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아까 전에 그 본인께서 인출책 혹은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셨던 걸로 보이고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다행히 본인의 통장을 빌려주거나 본인의 통장을 대여하진 않았기 때문에 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는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그 이제 아르바이트생이라는 명목으로 보이스피싱에서 이제 사람들을 속일 때 네. 뭐 당신이 돈만 뭐 입금을 해주면 얼마 그런데 당신 명의 통장으로 뭐 입금을 했다가 옮긴다든지 뭐 이런 걸 해주면 또 추가로 뭐 1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더 범행에 연루시키는 경우들이 있고요. 근데 그 경우에 본인 명의의 통장을 대여하는 건 소위 대포 통장으로 악용되는 상황이고 그것 네. 자체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가중 처벌될 위험성이 있어요. 그런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행히 본인 명의 통장을 빌려주거나 하시진 않았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는 다행히 좀 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그 제가 아까 전에 혹시 체포되어 있었느냐 여쭤봤던 이유가 네. 통상적으로 이제 보이스피싱이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출책이나 전달책을 검거할 경우에 담당 네. 수사관이 해당 혐의 여부를 판단한 후에 구속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그 부분을 여쭤봤던 거고요. 일단은 최종적인 형량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본인께서 일단 경찰에서 조사를 뭐 3시간 정도 받으셨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본인의 혐의, 뭐 가담 여부 이런 거를 수사를 한 후에 담당 네. 수사관이 이제 검찰에 송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네. 그러면 이 정도 내용이면 거의 뭐 이것 자체를 아직 무죄로 되기는 조금 쉽지는 않은 상황일 것 같고 그래서 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제일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이 이제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상황이고 본인의 네. 직장도 있는 상황인데 수사 단계에서 만약에 구속 수사가 발령이 된다면 최종적인 형이 확정되기 전에도 유치장 혹은 교도소에 수감되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제일 첫 번째로 명심하셔야 할 사항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체포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실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고 본인의 주거지가 확실하고
도주를 네. 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네 가지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수사관은 이 사람이 실제 최종적으로 죄를 범했는지 안 범했는지와 무관하게 범죄 소명만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을 가거나 뭐 주거가 네. 부정하거나 이런 상황이면 체포구속 영장을 통해 본인이 수감될 수 있어서 그 네. 부분을 적극 소명하시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최종적인 형량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지금 이 피해자들이 입는 고통이 너무 사회적으로 정말 심각할 정도로 피해가 크거든요. 그래서 네. 검찰과 법원 모두 지금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엄단하는 추세예요. 그리고 네. 본인께서는 이제 나 이거 억울하게 연루가 돼서 나는 이런 건지 절대 몰랐는데 나도 속아서 이렇게 피해자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인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는 최종적인 그 수뇌부가 뭐 한국에 없는 경우가 많고 중국에 있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검거된 인출책이나 뭐 전달책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그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적극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많이 신경 쓰고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본인께서 이제 억울한 부분, 가령 본인이 뭐 비트코인으로 올해 초에도 사기 피해를 입어서 적극적으로 이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도 했었고 자기는 사기와는 나는 전혀 연관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가담하게 된 경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본인이 이제 어쨌건 이제 전달책이나 인출책 같은 경우에 처벌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본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본인이 어쨌건 본인한테 업무를 지시한 중간 전달책, 중간 지시책 혹은 총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연락했던 최초의 연락처, 그 다음에 그 사람하고 주고받은 텔레그램 계정 뭐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수사관한테 적극적으로 제시할수록 좋아요. 그러면 수사관이 만약 본인이 아니라 본인의 위에 있는 그 실질적으로 죄를 저지른 사람을 체포하는 데 협조를 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체포하기까지 이르렀다. 그러면 이 범죄 전체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하부에 가담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양형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반영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다 제출했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수사관한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시면 본인의 최종적인 형량을 좀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 이제 반성문을 제출하면 좀 도움이 될까 말씀하셨는데 반성문을 제출하시는 것도 당연히 양형에서는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해서 이런 범죄에 연루가 됐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 지금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생활을 하겠다. 그다음에 본인의 뭐 가족이라든지 부양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실수록 좋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본인이 받으신 돈은 170만 원인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금원은 무려 4,300만 원이나 돼요. 그래서 최종적인 형량을 선고하는 데 있어서 다만 일부 금원이라도 합의 명목으로 이제 피해자들한테 지급을 하고 뭐 피해자로부터 탄원서라든지 합의서를 받으셔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그런 부분도 본인의 최종적인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되겠는데 마지막 하나만 말씀 주시겠어요? 짧게. 제가 경찰에서 또 오늘도 전화 받아가지고 아마 그때 잡혔던 그분 말고 그 전에 또 다른 세 분 중에 한 분이 또 신고를 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 와가지고 저한테 그쪽 다른 경찰서에서 이제 좀 오늘 와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는데 그럼 저는 처음 조사했던데 이 세 군데 다 말하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다른 데서 여기에 또 조사를 받게 되면 그럼 나중에 이게 제가 막 검찰 네트워크 통치당 뭐 이렇게 이관될 때 잡건별로 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저는 뭐 가서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지금 아마 연락이 오신 걸 보면 고소가 접수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로 본인이 이제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 피해 사실과 관련된 가해자를 특정이 된 거거든요. 그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처음에 조사를 받은 곳에 세 건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거기에 관할이 유지되어 있다면 방금 말씀하신 나중에 접수된 건이 이제 병합해서 진행이 될 수 있는데 그 병합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할 담당 검사님께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째 조사 받으러 가실 때도 어디 경찰서에서 어떠한 사항으로 조사를 받았고 그때 이 사항까지 포함해서 모두 진술이 됐다라는 부분도 두 번째 조사를 받으실 때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 부분에 반영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인 네.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이런 사기가 너무 예.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도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그럼요. 같아요. 예. 단순히 나 이거 몰랐다, 나 인출책인지 몰랐다 이게 안 통하는 경우도 경우에 따라 많고 실제로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도 그럼. 있고 사연자님과는 다르게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안일하게 대처하시다가는 정말 구속까지 될 수 있고 네. 징역형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럼요. 그런 사안이거든요. 예.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서 이제 상담자님 어떤 조치 취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위에 총책을 체포할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고요. 반성문도 제출하시고 필요하다면 피해자와 합의까지 적극적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걸로 보입니다. 네, 우리 사연자님의 경우 정말 모르셨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서 이미 좀 잘 대응하고 계신 것 같기는 네. 한데 변호인의 조력도 필요하다면 받으시고 좀 적극적으로 본인이 억울하다는 점 잘 소명하셔서 또 네. 좀 처벌을 좀 최소화하실 수는 있고 다시는 이런 일 그럼요. 연루되시지 네.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